지금 어쨌든 흐름은 만화, 웹툰, 그리고 간단한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침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만화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야기를 좀 붙여볼까라고 해서 제 센터 오고 나서 바로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관련해서 수많은 재난참사 피해자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좀 잘 전달되면 좋겠어. 근데 전달되는 방식이 기존의 영화나 기존의 글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에 좀 맞는 20대들이나 30대들이 좀 즐겨볼 수 있는 콘텐츠였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침 그 전화를 받으신 엄기우 교수님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꿍짝꿍짝해서 엄기우 교수님은 수업을 개설하고 저 어쨌든 이 수업에서 저희 목표는 직접 참사 피해자분들이 이 수업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고 다양한 뭐 시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굉장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참사 피해자를 우리가 삶에 별로 대면할 기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참사 피해자를 대면했을 때 그분이 별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표정, 말, 그리고 몸짓에서만으로도 굉장히 큰 압도감을 느낄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로 드러나는 얼굴로 드러나는 것 그 너머를 사실을 상상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20대들이 그런 경험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엄기호 교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참사 피해자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함이나 우리가 그 너머를 무엇을 봐야 될까에 대해서 상상력을 키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고요.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업을 가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가 어떻게 땅에서 전달되어지고 씨앗을 걷어 올릴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업의 형태로 만들면 단순히 이야기를 하고 왔다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응답을 받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가 좀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만화라는 콘텐츠로 나오게 되면 좀 더 빨리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올지 상상을 못한 거죠. 후에 길거리에서 만난 100명의 시민들 중 한 명도 이 사건을 알지 못했고 저희가 국회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파헤쳐 달라고. 그때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예요. 왜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왜 지켜주지 않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대체 아픔 왜? 그리고 이런 엄청난 상황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 자,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를 보면 먼저 UNDP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군이라는 이 조직 자체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 남성들 대부분이 육군 출신이고 아마 이 친구도 인물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때 진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깔끔하거든요. 군더더기 하나 없이.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생애사, 생애 구술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터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밀양을 살다를 쓰기 위해서 처음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되게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을 노동자들이 피를 흘려가며 자신의 목숨을 흘려가며 돌을 옮겼고 조각을 했다. 왜 하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부모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리를 늘 깨닫고 자기 때문에 누가 고통받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늘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스텔라데이즈 대책위원회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허경주라고 합니다. 스텔라데이즈호에 탑승하고 있었던 2등 항해사 허재용의 둘째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과 세월호 참사 감독회의 사무처장을 하고 있고 관원구 2학년 김수현입니다. 네. 2학년 9반 조은정 엄마 박성화입니다.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고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831 사회적 가치 연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별칭은 다같이 연대입니다.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예, 저는 최원일이라고 하고요.
전 천안함 함장이었고 해군 예비역 대령입니다. 저는 한국재난심리연구소의 이윤호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건 이제 재난 현장에서 재난 피해 입으신 분들 돕는 일들, 또 관련한 연구들이나 뭐 교육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모인테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있고요. 인권적인 차원,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를 고려하는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 즉 통역사분들이 통역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돕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4.16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이자 인권기록센터 사이의 기록활동가인 박희정입니다. 네, 저는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우리 함께에서 일하는 유 회장이라고 합니다. 뭐 선사로부터 쫓겨나고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합의를 하는 분들이 당연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와이프분들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이 합의하시고 떠나는 이런 분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싶은 것이 있어서 여태껏 10년 동안 이렇게 활동해 오시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창작자로서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부분에 특히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께서 딱 그 말씀이었어요. 내 안다, 니네 마음. 누가 알겠노? 그 마음을.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함께 할게. 우리가 같이 해줄게. 우리가 있어.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가서 안아주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왜 시작을 했는데 나 죽고 나서 우리 애들이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처음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아들이 4살 때 그날도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너무 우니까 우리 아들이 같이 울다가 말도 늦고 ADHD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은 빨리 다른 삶의 과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닌데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사실 사회가 막고 국가가 막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진실의 한 조각을 걷어 올리려고 사실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투사가 되는 거고, 이 투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뭐 성명서 내고 기자회견 내고가 아니라 온몸으로 땅바닥을 기는 산부일배를 하고 머리를 밀고 단식을 하고 곡기를 끊고 한 대잠을 자면서 사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고유의 운동 방식이기도 한데 그게 이분들한테 편한 거예요. 스텔라 데이즈호가 침몰하기 전에 저는 진짜 그냥 일반 열심히 사는 회사원이었어요. 침몰 참사 당시에 제가 어떤 회사에 재직하고 있진 않았네요. 저는 이제 그때는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긴 한데 어쨌든 네, 스텔라 데이즈호가 침몰하기 전에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시간 있으면 가족들이랑 같이 뭐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평상시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맛집도 찾아다니고, 정말 일반적인 30대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침몰 참사가 있기 전해에 결혼을 했었어서 그때 뭐 신혼부부답게 그렇게 뭐 놀기도 좋아하고 그렇게 일도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 침몰 소식을 듣고 오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일단 저희 가족들 모두가 2017년도에는 다 휴직을 하거나 혹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동생이 그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탈출해서 어디선가 저희가 구조하러 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생업을 접고 전적으로 이 사건에 매달려서 거의 매일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지 시민 대책위 분들이랑 같이 시민사회에 어떻게 호소할 것인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것을 많이 알릴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도록 우리가 만들 것인가,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접고 매달렸었고, 그 결과 심해수색이라는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일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해수색 자체가 성공적이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책임을 진 사람도 없고 그 상태로 쭉 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의 지금 삶이라는 단어가 참 쓰기가 좀 거리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삶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계획하고 자유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잘못하거나 혹은 제가 책임있지 않은 사유에 의해서 제 인생의 송두리째에 휘말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정부가 잘못을 했고 선사가 잘못을 했고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게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삶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삶은 어쨌든 서로 참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만났던 서로 참사 이전에 알고 지내던 이웃이나 동료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과는 전혀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은 서로 유가족이 가족이 되어 있고요. 또 함께하는 시민들이 가족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는 모든 삶이 다 이제 정지가 됐어요. 2014년 4월 16일에 그냥 멈춰진 상태죠. 제가 신앙생활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못하게 됐고 가족들도 이제 못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하고도 이제 명절 되면 명절도 같이 세야 되는데 명절도 같이 이제 한 번도 세본 적이 없고 오로지 이제 우리 아이들 상차림 하는 데만 이제 여태까지 지금 10년 동안 해왔고요. 저는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 상황에. 아무것도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세월호 우리 가족들, 엄마들하고만 거의 24시간 지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피해자들은 다 싸우는 피해자. 왜냐하면 싸우지 않는 피해자들은 집에 있거나 회사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거나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싸우지 않는 피해자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재난의 피해자인 거를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재난의 피해자인 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그 마음이 좀 깊어지면 되게 불쌍해 여기고 이런 한편의 시선이 있다라고 하면 또 한편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재난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보상도 좀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사회적인 그런 시선들 속에 노출돼서 마치 가족을 잃었는데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를 많이 받은 사람처럼 이야기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는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해서 예를 들면 남편이 참사로 죽으면 여성들에게는 남편 잡아먹은
팔자 사나운 판자가 센, 그리고 이제 자식을 앞세우면은 얼마나 박복하면, 이런 서사들이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사를 일궜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난참사 피해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회에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 제품에 써 있는 대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했었어요. 2012년에. 거기 뭐 공산품마다 그런 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도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소비자 분쟁 조정 결정 통보서만 보내고 끝이에요. 그거를 환경부에 이관했다고 나중에 사참위 보고서 이런 걸 보고 나서 알았지, 그쪽에서 찾아서 연락해 주지 않았어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미흡했고, 초반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지금 같으면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어젠가 재난 행안부에서 재난도 모두 이런 살생물제에 관한 피해도 포함한다, 재난의 범위에 포함한다, 뭐 이런 걸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까지 그런 게 마련이 안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때 처음 피해를 입은 우리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시민운동이나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할 엄두도 못 냈고 생각도 못 했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우리 차례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다 2018년, 17년 그때 특별법 생기고 뭐 사참이 생기고 그럴 때, 그 전까지도 뭐 저도 가피모도 가입하고 뭐 간간히 피해자들 모임 있고 뭐 심포지엄 하고 뭐 이러면 다 다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적극적인 활동은 물론 못했었죠. 안 했었죠. 그랬는데 2018년 무렵에 아이가 너무 정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많이 아팠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는 보내주는 문자며 뭐 지원이라고 광고하는 거며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고, 심지어는 인정증조차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너무나 오랜 시간을 방치해둔 생각이 화가 너무 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죽기 살기로 해야지, 뭐라도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아프고 나니까 이제 제 차례가 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은 어떡하나 그 생각에. 사고가 사건이 되고 사건이 사고가 되고 이게 엄청 혼란의 시기였는데, 저도 사실 책임자였기 때문에 대원들에 대한 그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부로의 노출을 제가 끓였습니다. 끓이고 살았는데, 제가 2021년 2월 말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해서 사회를 보니까 천안함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인식이라든가 또 잘못 알려진 진실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천안함 바로 알리기, 그리고 우리 부상 장병들에 대한 지원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제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3월 26일 날짜를 넣어서 326 호국 보훈연구소에서 3월 26일 그날 그 밤바다에 있었던 우리 104명에 대한 그 기억, 그리고 남은 58명, 그리고 먼저 간 46명의 전우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그렇게 물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길거리에서 보냈는데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뭐라도 너한테 해주고 있어. 내가 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있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라도 그나마 다행이야. 그래서 사실 투사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활동가들 모두 다 그래요. 우리는 한 명도 투사가 되지 않고 이분들이 다른 삶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일상을 꾸리는 게 우리가 가장 크게 가장 멀리 지향하는 바 아닐까. 이런 생각들 늘 하죠. 네. 젊은이들이 젊은 감각으로 젊게 만드는 새로운 콘텐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안전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 자신도 언제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좀 가지게 하는데 이분들의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의식을 가지게 해주는 일이니까. 이제 뜻을 세웠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중심, 그 중심이 흔들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근간이 흔들리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당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학교 우리 청강문화산업대학교죠. 여기 와서 저는 처음 와봤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라든가 또 하는 일들이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문화 창작, 문예 창작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대중들에게 다가가기에 아주 중요한 매체고 매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편향된 사고보다는 정말 열린 사고와 또 정확한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창작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자리 만들어주신 교수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학생들도 저희 따뜻하게 저희 가족들 만나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나이대에 맞게 네, 꿈을 향해서 네, 펼쳐나가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뻤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애들 생각나서 너무 좋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까지 이루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 테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정말 행복하게 자기 꿈을 키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무실이 서울역 앞에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건 기존에 보던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조금 기존과 다른 뭐 이렇게 동유럽이나 약간 아랍 계열이나 뭐 아무튼 기존에 보지 못하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리만의 컨텐츠들이 그들에게 잘 전달됐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 그리고 컨텐츠가 가지는 힘을 굉장히 좀 기대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실 많은 학생분들이 이런 참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큐처럼 진지한 방식이든 아니면 조금 더 좀 캐주얼하고 조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이든 뭐 그림이 됐던 무엇이 되었던 잘 다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 많은 참사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애도하는 기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꼭
뭐 슬픈 방식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기록물, 뭐 대중 서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기쁨, 뭐 밝게 표현한다, 혹은 어둡게 표현한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같은 외뷰스틱일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뭐 도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정말 뭐 잘 공부해 본다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곳에서도 좀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접 어떤 강연회나 아니면 어떤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참사에 관련된 리얼하고 되게 또 인문학적이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을 텐데 그런 거를 이제 학교 수업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창작자 입장에서는 되게 귀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같이 산속에 틀어박혀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에게 뭐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세월호 참사나 뭐 이런저런 참사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작품을 만들 때도 사실 교수님과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은 대사나 뭐 장면 수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청강대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 중에서 최고로 어려운 수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직접 듣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참사는 늘 주위에서 좀 도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서 그 이후로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좀 늘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제 한번 들어본 이제 경험이 생겼으니까 그 이후로도 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지금 이렇게 밥 먹고 뭐 등 따뜻하게 있는 순간에도 그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찾아봤어야 했던 일이지만 그 상황 안에서 그 당사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는 이번 수업으로 처음 알아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따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셨을 때 어서와 다녀왔어라는 말 한마디씩을 할 수 있는 관계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응원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저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수업을 하시고 또 뭐 수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상을 영위한 식사, 수면 이런 원동력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탈출과 구조라는 주제도 있지만 사실은 점점 참사가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라는 어땠을까로 시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더 당연한 걸 당연한 거라고 넘어가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런 젊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다시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시고 하신 거, 그리고 우리 여기 재단 여기 센터장님께서도 또 이런 기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 열심히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하지 않은 실력으로 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됐는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앞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또 어떻게 좋은 작품으로 탄생하게 될지 그 부분이 기대됩니다.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게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되는데
TV에서 보던 거랑 엄마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엄마 강의하는 거 시간 남으니까 보러 간 거였는데 너무 아니 슬프잖아요 엄마. 아니 안 울려고 했는데 그 앞에 손가락 그 내용이 너무 제가 느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서 아까 볼 때도 일부러 빨리 넘겼거든요. 올 것 같아가지고. 네, 슬펐어요. 떨리고 저도 약간 무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작품을 또 그렸거든요. 당사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전부 다 눈을 뜨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나 그런 것들을 저 나이 10살부터 21까지라는 작품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픈 손가락을 그리면서 매몰된 것도 있지만 저는 매몰된 것보다도 제 안에 있던 공포하고 마주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뭘 무서워했고 내 몸 안에 어떤 참사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랑 그냥 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을 활동하셔서 저희가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계신 분들이 건강하셔서 또 다른 공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견의 이미지와 같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시선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시선을 좀 더 개연성 있게 공감할 수 있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우고 익히고 느낀 점을 사람들에게 촉발시키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보고 이 작가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